네, 이번 정윤회 게이트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정의와 국회의장께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제왕적 힘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이런 비선 실세들이 국정농단할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지키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검 또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 비선 실세들의 부중궁궐의 권력 암투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와 비리를 과감히 털고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인 이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이 운영위 소집하는 것을 가지고 의정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정농단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가 상임위원회 소집조차도 못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의회를 농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청와대 못지않게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해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과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전엔 참사고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의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전형이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 개헌 없이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개헌 특위 구성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정책 또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 국민 10명 중 8명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 성과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국민의 62%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라도 용도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 빚진 국민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고 1인당 부채액만도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들 부채 총액만도 48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LTV DTI 완화 조치 이후
넉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총 22조 원이 늘었고 특히 10월, 11월 두 달간에 14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초이노믹스가 시작된 7월부터 국민은 더욱 깊은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막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하루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번부터 줄기차게 사자방 국조의 당위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4대강 유역에 출현한 큰 이끼벌레 분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큰 이끼벌레는 4대강 본류와 지류 저수지 등에서 서식하고 있고 4대강 유역 중 금강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수질 분야 전문가들은 정체된 호소로 바뀌면서 4대강이 전혀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추진한 마카파식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질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편성된 환경부 예산 중 일부를 4대강 사업 모니터링 예산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4대강은 후손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최근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급격한 유가 하락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가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원유와 가스 가격의 하락은 해당 국가는 물론 각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몰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 유출입의 적정성을 이제 따져야 할 때입니다. 외환 관리 체계를 대폭 지금부터 보강해야 합니다. 국내의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 강화해야 됩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18대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한 몇 년이 지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5일이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그 임기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일 정도로 피로감이 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과는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박근혜 정부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5년의 임기에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 경기적 비서실장 그 3인의 문고리 권력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 운영이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3년이 우리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 말씀드리면서 운영위가 빨리 소집돼서 그 진상을 밝히는데 새누리당은 반드시 협조해야 될 거고 청와대도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남북경협 10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5% 이르는 대부분의 기업이 남북 경협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남북 경협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 항목에 대해서는 오이사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81.3%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을 옥죄는 오이사 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남북의 창조 경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였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은 통지문 접수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우리 당은 북한 당국의 이러한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 역시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경협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일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남북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회가 지난 16일 조선, 철강, 건설이벤트 등 산업재해 위험 직종에 대하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 중 실제 산업재해 처리가 된 비율은 조선업은 7.2%, 철강업은 7.9%, 건설 브랜드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대대적인 산업재해 은폐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서 산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 비해 산재 위험이 더 높다는 응답은 조선업이 84.3%, 철강업이 92.3%였습니다. 생명보호에도 끔찍할 정도로 생명보호에 끔찍할 정도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개선 방향에 따른 산업안전보장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되도록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제도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개 발언을 신청해 주신 우리 김경엽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전혀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담배 사재기, 담배 대란 대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북한식 배급제로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평소보다 담배 공급을 4% 더 늘렸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엊그저께 긴급하게 104% 제한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를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유통업자들이 담배 사재기 시세 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유통을 10% 축소시켰을 경우에 월 740원, 그리고 50% 유통을 줄일 경우에는 월 3,7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5일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했습니다. 연간 5조 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선 당장에 세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였지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주 간단한 준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재기 예방 대책으로 담배 디자인만 변경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예방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 담배 제조 유통업자들이 제조 판매업자들이 시간이 대단히 급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개월 가지고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기간에도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이런 방식의 간단한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걸 손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하경제 근절 약속해놓고 오히려 사재기,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의 일입니다.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 이틀째 정의와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정의와 국회의장께서는 아마 대통령 한 번도 통화를 못 하시게 된 이유, 두 번 다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두 번 다 대통령이 전화기가 꺼져 있는 이유를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수첩에는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과 국민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체부 국장, 과장의 이름은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신이계로서 친박 황우여 당대표를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되신 마당에 대통령의 수첩 명단에 기재되길 바라신다면 최소한 아마 십상시와는 사전에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의호 의장께서는 대통령의 수첩이 없더라도 굳이 섭섭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선 실세들의 통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 법률 담당 부대표 맡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의원총회의 결의로 김진태 의원과 하태경 의원 2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3년 한 해만도 3건의 징계안이 유리TV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게 국회 신뢰와 품위를 훼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과정에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하는구나.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적 의혹, 국정농단에 관한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서 시작되어서 문제 근원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혹의 근원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방북을 한 우리 당 중진 의원을 향해서 김정은, 김정일 조합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1야당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막말과 허위사실에 근거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 지난 1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 중진 의원 방북 문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남자 대변인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북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다. 김정은의 내시다. 이런 막말 공격과 인신 공격 서슴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는 청와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언행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로 당의 입장이 다르고 국정의 해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대 당 의원에 대해서 또 상대 당에 대해서 언어폭력을 일삼고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면 심각한 정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개탄스러운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준희 의원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당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안전사회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회 추진단에서 제일 먼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에서 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2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식당가의 바닥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관에서의 누수 현상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에는 제2롯데월드 쇼핑몰 동 8층 롯데 콩소톨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 씨가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롯데 측은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정 병원인 서울병원에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서 사고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롯데 계열사에서 물론 시민들께 사과를 하긴 했지만 롯데 측은 사과뿐만으로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걸 직시하고 명실상부하게 제2롯데월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나발 현장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사 인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롯데 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은폐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롯데 측은 임시 사용 승인에 앞서서 지난해 6월과 금년 4월에 두 차례 공사장에서 인부가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은 그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서울시 허가를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4월에는 대강공사 중이던 부동산 함정이 숨진 당시에도 소방서 측에 늦장 신고를 해서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인부 사망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규정 위반 여부와 그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더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영교 대변인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없으면은 안미백 원내 수석께서 임시국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기백입니다. 국회 운영이 미개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당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바로 비선 실세이고 청와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정윤회 개입의 비선 실세들이 국회의 회의마저 개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운영위 개최에 동의하면 됩니다. 다른 상임위는 열자고 하면서 왜 운영위 개최를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상식입니다. 상식은 너와 나를 떠나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대증과 생명이 필요 없는 게 바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련자들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과 진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과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성찰의 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